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1권. 양반? 그까짓 거 돈으로 사면 그만이지. 탈놀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마침내 박서방은 탈놀이가 벌어지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람들 틈으로 머리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탈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양반탈을 쓴 남자가 나타나서 말뚝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말뚝이 탈을 쓴 남자가 껑충껑충 뛰어나오더니 양반의 얼굴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양반이 말뚝이에게 채찍으로 맞다니. 그러자 양반 탈을 쓴 사람이 이끼놈! 양반이 부르면 공손히 허리를 굽혀 소인 부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이 옳카네. 하인 주제에 무슨 머리장머리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뚝이 탈을 쓴 사람이 예,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배웁기에 너무나 반갑고 얼떨떨하야 그만 채찍으로 대가리를 후려쳤습니다. 하더니 퇴장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또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에게 대가리! 잠시 후 두 번째 양반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다시 등장한 말뚝이가 양반 앞에 가서 엉덩이를 들이밀며 엎드리더니 이내 뽕! 하며 크게 방귀를 뀌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아이쿠! 나 죽는다! 하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양반이 괴로운 표정을 지을수록 구경꾼들은 더 신이 났습니다. 말뚝이는 양반을 들었다 놨다 하며 흥에 겨운 탈놀이 한마당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탈놀이를 구경하던 박서방도 양반이 당하는 꼴이 우스워 킥킥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는 아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보며 웃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양반이 될 텐데 말이지. 하며 헛기침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탈놀이 쪽으로 돌아가는 고개를 어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농민들은 어떻게 큰 돈을 벌었을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누군가가 등 뒤에서 나타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니, 자네는 김서방이 아닌가? 그럼 역시 자네는 박서방? 김서방! 박서방! 박서방과 김서방은 서로 반가워 부둥켜 안았습니다. 자네 그동안 어찌 산 건가? 하도 많이 변해 못 알아볼 뻔했네. 보다시피 잘 살았지. 내 자네가 보고 싶기도 하고 할 말도 있고 해서 왔는데 어째 이리 딱 마주친단 말인가? 정말 반갑네. 이럴 게 아니라 주막에라도 가서 그간 못다한 이야기나 좀 나누어 보세. 김서방과 박서방은 서로 껴안다시피 하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는가? 그렇다네. 하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 좀 살만하다 이 말일세. 오, 그런가? 참으로 다행이네 그려. 다 모내기법 덕분 아닌가? 벽실을 직접 논에 심지 않고 모판에서 길러 논에 옮겨 심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을 맞춰 심으니 모와 잡초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지. 덕분에 4-5번씩 김을 매던 걸 2-3번만 매면 된다네. 땡볕에 잡초 뽑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할 일이 줄어드니 한 사람이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수확량은 좀 어떤가? 수확량도 많이 늘었지. 모내기법으로 이모작이 가능해져서 1년에 같은 논에서 2번이나 수확을 한다네. 예전 같으면 보리는 음력 9월에 씨를 뿌려 다음해 음력 4월에 거두고 벼는 음력 3월에 씨를 뿌려 음력 8월에 거두지 않았나? 그래서 같은 논에서 한 해에 2가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모내기를 하면 음력 3월에 씨를 안 뿌리고 5월이 되어서야 모를 논에 옮겨 심으니 4월까지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같은 논에 보리 농사도 짓고 벼 농사도 짓는 것이지. 그 정도는 박서방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 그렇게 농사 지어봐야 다 소작료로 떼이는 거 아닌가? 소작료? 내긴 내지. 자네가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아마 수확의 절반은 냈지. 그런데 이젠 수확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양만 내면 되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 많은 수확을 올리면 내 몫이 늘어난다네. 덕분에 돈을 모아 나도 논밭을 좀 샀지. 이제 제법 살만하네. 아이고, 자네 아주 신바람 나겠구먼. 신바람만 나겠는가? 마치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일세. 저기 저 논이 바로 내 논이다 이 말일세. 김서방은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서방, 저기 저 언덕 중턱에 있는 밭이 보이나? 저 밭도 내 걸세. 오, 보이네. 그런데 저기 심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담배일세, 담배. 아, 저게 담배구먼. 어찌 담배를 재배할 생각을 다 했는가? 그 담배라는 것이 처음 피울 땐 아주 맵고 독한데 한 번 맛을 들이면 중독성이 있어 쉽게 끊기 힘들지 않은가? 그리고 그 담배가 뱃속의 회충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 너도 나도 피우지 않나? 그래서 담배를 심어 내다 팔면 많은 소득을 올릴 거라 생각했지. 김서방은 그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듯 흐뭇한 미소로 담배밭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도 농사꾼 출신이지만 담배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으니 어떤가? 담배 농사는 할 만한가? 말도 말게. 농사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농사가 담배 농사라네. 온 가족이 아주 밤낮으로 담배 농사에 매달려 있지. 다른 농사는 수확만 하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않나? 헌데 담배 농사는 그때부터가 시작이네. 잎이 마른 상태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말려야 하거든. 그런데 잘 말라야 말이지. 온 가족의 손가락이 독한 담배찐에 새까맣게 물들었다네. 오죽하면 담배를 말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마른다는 말이 있겠나? 김서방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자네는 여전하구만. 옛날부터 그렇게 독하게 농사를 짓더니 말이야. 똑같이 소작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도 자네 소작지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나보다 훨씬 많았지? 그 덕에 욕심 많은 김대감이 내 소작지까지 빼앗아 자네에게 주지 않았는가? 자네 어찌 그 이야기까지... 김서방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김서방은 자신이 박서방을 내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닐세. 자네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 그려. 박서방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고맙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김서방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작지를 잃고 고향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그저 막막할 뿐이었지. 하지만
자네가 준 돈이 미천이 되어 나도 돈을 많이 벌었다네. 그래? 내 정신 좀 보게. 여태 내 이야기만 하느라 정신이 없었구먼. 그래, 자넨 그동안 어찌 살았는가? 이제 자네 이야기를 좀 해보게나.